일단 조건부 확률이 지난번에 얘기했지만 약간 적분 같은 느낌의 파트야. 그래서 모든 게 다 종합적으로 들어가는데 이게 첫 번째 어려운 점은 약간 국어 능력에서 와요. 문제가 뭘 요구하는지 모르는 해석이 안 되는 경우가 좀 있어. 이거를 정확하게 찾아내야 되고, 그리고 조건부 확률이라고 하는 게 이제 집합적으로 들어갔을 때 우리가 이제 전체 확률을 구하려고 하면은 전체분의 뭐 특정한 확률을 구하지만 조건부 확률은 이게 축소가 돼. 요만큼이 일어나는 것 중에 얘를 찾는 이런 작업이 이제 중요해서 이게 약간 국어 능력이 좀 필요해요. 전체 집합을 축소를 시키는 작업 자체가 되게 중요합니다. 그거를 이제 못 찾아내면, 그러니까 문제를 읽다가 이게 조건부 확률 문제인지 아닌지도 모르고 막 풀어. 그러면은 이제 틀리는 경우가 대부분이에요. 그래서 그게 이제 단어 하나 때문에 차이가 나요. 그걸 예민하게 받아들여야 되고, 지금은 이제 조건부 확률을 푼다라고 이제 써 있으니까 다 이제 되는데, 만약에 이제 학교 시험이나 이런 게 되면 그게 헷갈릴 수 있어. 수능 시험이나 뭐 이런 게 나오게 되면. 자, 1번은 그냥 간단하게 1번은 자 이제 전제 조건이 두 번 던지는 주사위를 두 번 던지는데 A 더하기 B가 6의 매수래요. 일단 뭐 1번은 빠르게 가더라도 이게 초반에는 표를 그려서 하다가 이게 표를 그리는 것 자체도 이제 시간이 많이 걸리는 경지로 올라오면 그때는 이제 표를 그리지 않고 그냥 숫자만 찾아내는 게 더 나아. 그래서 합이 6이 되는 거는 이제 이게 약간 좌표처럼 이게 규칙성이죠. 그래서 A 더하기 B가 6인 상황이라서 여기 이렇게 딱 A 더하기 B가 6이 되는 상황인데 6의 배수구나. 그러면은 6 여기도 되죠. 6 더하기 6도 되고. 근데 이제 두 개를 곱한 게 8이래. 그럼 하나, 둘, 셋, 넷, 다섯, 6개. 그러니까 전체 집합이 6으로 이제 축소가 되고 그 중에서 특별히 8이 되는 여기 두 개. 됐죠? 그래서 전체 집합이 6개 중에 원하는 건 2개. 이렇게 해서 딱 3분의 1 하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2번까지도 뭐 그렇게 어렵진 않아요. 전체 짝수의 개수, 30개 중에 짝수의 개수는 15개고 15 이하의 짝수가 되는 거는 2, 4, 6, 8, 10, 12, 14 그냥 세는 게 제일 빠르지 뭐. 15분의 17 간단하게 하시면 되고 3번 같은 경우에는 이제 풀이가 이제 여러 개가 나오는데 3번을 일단 한번 받아들여봐봐. 제일 쉽게 푸는 방법은 이래. 이게 의자가 3개짜리인 의자가 있고 2개짜리인 의자가 있고 1개짜리 의자가 있어요. 자, 이게 조건부 확률인데 봐봐. A, B가 같은 의자에 서로 이웃하여 앉을 때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같은 의자에 서로 이웃해서 앉을 수 있는 방법은 이렇게 앉거나 이렇게 앉거나 이렇게 앉거나 이게 3개밖에 안 돼. 그치? 조건부 확률이라서 우리가 원하는 이제 분모에 들어가는 이 경우의 수가 3개예요. 3개. 물론 여기다가 이제 순서까지 이제 고려해서 곱하기 이제 1을 해서 6개로 봐도 괜찮은데 어쨌든 방법으로는 이제 여기에 들어간 A, B가 그냥 자리 바꾸는 거 포함하지 않고 앉는 방법 하나, 둘, 3개 이렇게 돼. 근데 그 중에 특별하게 3인용 의자에 앉아야 된대요. 여기에. 그래서 3분의 2가 돼요. 이렇게 간단하게 이제 풀 수 있는 방법이 있고. 근데 요거를 이제 이해하려면은 얘네들 이게 A, B의 위치를 바꾸지 않아도 되나? 라는 거에 여기 분자 분모에 계속 이제 곱하기 2가 들어가니까 이런 거는 소멸이 돼서 결국에는 3분의 2로 되고 요거를 이해를 하면 되게 좋아. 요거를. 근데 나는 이런 게 아직은 좀 무리다 싶으면 그냥 경우의 수로 그냥 풀어요. 경우의 수. 그러니까 경우의 수는 이 전체가 6팩토리얼이야. 전체가 6팩토리얼인데 이제 특별히 3인용에 앉는 경우랑 2인용에 AB가 앉는 경우가 있어. 3인용에 AB가 앉는 경우는 이렇게 방금 전에 한 것처럼 이렇게 AB가 앉거나 이렇게 AB가 앉는 거라서 이제 두 가지 방법이 일단 시작이 됩니다. 1개, 2개. 그리고 나서 이제 A, B가 자리를 바꿔요. 자리를 바꾸는 거 곱하기 2팩토리얼 정도 있으면 그 다음에 나머지 애들을 다 배열을 해. 4팩토리얼. 나머지 애들 4명이니까 이제 이렇게 되고 2인용이 앉는 방법은 여기에 자리를 앉고 한 가지 여기 A, B의 자리 배열
나머지 4팩토리얼. 이렇게 해서 이제 A, B가 같은 의자에 서로 이웃에 앉았을 때, 그러니까 2인용에 앉았을 때와 3인용에 앉았을 때가 전체 이제 축소된 전체 조건부 확률의 전체 집합이 되는 거고, 축소된 전체 집합. 거기에다가 3인용에 앉았을 경우 이렇게 더해주면 되죠. 이게 여기 들어가고 얘가 여기 들어가고 얘가 이렇게 해서 그냥 날려버리면 돼요. 어차피 이게 4팩토리얼이 다 날아가고 2팩토리얼이 다 날아갑니다. 그래서 1 더하기 2의 전체가 3 이렇게 1 더하기 2의 2 이렇게 되는 거야. 이게 날아가면 이제 1이고 2고 여기 1, 2분의 2 이렇게 들어가는 거죠. 이게 날아가기 때문에 아까 전에 잠깐 설명했던 여기 요만큼 결국에 자리를 앉는 게 세 가지인데 그 중에 두 개다. 여기까지는 이해하면 좋을 것 같아요. 이게 확률풀이로. 그래서 이 경우의 수로 구하는 이제 문제 풀이 방법이 있고, 그다음에 확률로 푸는 방법이 있는데 확률 쪽이 맞는 아니야. 더 복잡할 때도 있어. 그래서 경우의 수가 더 깔끔하게 풀릴 때도 많아요. 그래서 이제 수능을 준비하든 내신을 준비하든 두 가지로 웬만하면 이제 억지로라도 풀어주는 게 좋아요. 자, 그렇게 하고 넘어갑시다. 4번도 뭐 사실 별건 없는데 공을 하나를 뽑아갖고 너무나 쉬워요. 이제 이 공, 잠깐만, 어떻게 된 거야? 민호는 흰 공이 4개. 민호는 흰 공이 4개, 그 다음에 검은 공을 1개를 갖고 있고, 예린이는 흰 공이 2개, 검은 공이 3개. 이렇게 있습니다. 자, 총 10개의 공을 주머니에 모두 넣어서 섞어진 상태에서 임의로 꺼낸 1개의 공이 흰 공이었대요. 자, 이게 조건부 확률로서 일단 흰 공이 나온 거야, 흰 공. 흰 공이 나오는 것, 근에 그 다음에 민호가 가지고 있는 흰 공, 민호의 흰 공일 경우. 그러면 흰 공이 나왔으면 이게 흰 공을 조금 더 분리해서 하면은 민호의 흰 공에서 나온 경우와 그 다음에 예린이의 흰 공, 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전체의 경우에서는 요거가 되는 거고, 부분 잡는 게 민호의 흰 공. 그래서 뭐 이게 뭐 굳이 이제 요거를 쓴다면은 전체가 공이 10개인데 민호의 흰 공으로 나올 수 있는 건 4. 그 다음에 예린이의 흰 공으로 나올 수 있는 건 10분의 2. 그 중에 민호의 흰 공으로 나오는 건 10분의 4. 그쵸? 그래서 뭐 이것도 다 날려버리면은 4랑 2로 계산을 하면 돼요. 자, 하여튼 이렇게 해서 3분의 2가 나옵니다. 별거 없죠? 자, 그 다음에 뭐 5번도 비슷한 상황이라서 5번 괜찮지? 넘어가도 되지? 자, 6번은 할게. 6번도 별건 없는데, 자, 한번 봅시다. 자, 흰 공이 6개. 그 다음에 검은 공이 4개. 이렇게 들어있는 주머니에서 3개의 공을 동시에 꺼낸대요. 3개의 공을 꺼냈는데, 3개의 공 중에서 흰 공과 검은 공의 개수를 A, B라고 했는데, 3개를 뽑는데, 근데 이제 A가 B보다 큰 상황이, 크거나 같은 상황이 돼야 돼. 3개를 뽑아서 이렇게 되려면 3개, 1개, 2개, 1개 경우밖에 없죠. 자, 이렇게 되면은 6개 중에 이게 흰 공이고 이게 검은 공이라서 6개 중에 3개를 뽑는 상황이 되고, 얘는 경우의 수가 그럼 6개 중에 2개를 뽑고 4개 중에 1개 뽑는 상황이 됩니다. 이게 20개고 이게 40개입니다. 됐죠? 뭐 이렇게 되는 경우 중에 지금 우리가 구한 건 다 구한 거야. 이게 전체 경우의 수예요. 조건부 확률에서의 축소된 상황 안에서의. 그러면 20개랑 40개를 더한 것 중에 특별히 B가 0인 경우를 구하세요. 이렇게 됐으니까 뭐 가볍지. 자, 그래서 이쪽을 잘하려면은 그냥 다 잘해야 돼. 경우의 수, 뭐 수열 조합, 뭐 이런 거 다 잘하면 됩니다. 자, 7번 또 한번 봅시다. 7번이 조금 복잡한데. 7번을 봅시다. 상황을 보면 숫자 1, 2, 3, 4가 하나씩 적힌 흰공 4개. 흰공에는 1, 2, 3, 4가 적혀 있고, 그 다음에 검은 공이 5개인데 1, 2, 3, 4, 5 이렇게 돼 있고요. 자, 주머니에서 임의로 3개의 공을 꺼내는데, 여기서 3개를 꺼내는데, 이 결과가 3개의 공에 적힌 숫자의 합이 짝수여야 돼. 합이 짝수.
이 짝수. 세 개의 공 중에서 적어도 한 개의 흰 공일 확률. 어렵죠? 그러니까 이게 이제 국어적으로 이해가 이제 여기서부터 약간 과부하가 걸리면 이건 방법이 없어. 그냥 일단 외워. 일단 이 구조 자체를 외우세요. 괜찮아, 외우는 거는. 그리고 문제 외우면 다 비슷한 구조로 계속 나와요. 자, 그러면 세 개. 짝수가 나오는, 그러니까 세 개의 숫자를 더해서 짝수가 나오는 이제 상황을 이해를 해야 되는데, 전부 다 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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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나오는 경우가 있고, 그 다음에 홀, 짝. 그러니까 짝수의 입장에서 보면은 짝수가 3개가 나오는 경우랑 하나 나오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일단 분리를 해서 해봅시다. 셋 다 짝수가 나오는 거는 짝수가 이렇게 총 4개야. 4개니까 4개 중에 3개를 뽑아내면 돼요. 자, 일단 짝수가 나와야 되니까 짝수가 나오는 전체 경우를 구하는 거지. 뭐 홀수가 나오는 거는 홀수가 5개 중에 일단 2개 뽑고 5개 중에 2개 뽑고 짝수 4개 중에 하나를 뽑아주면 돼. 이거 계산하면 이게 4고 이게 40입니다. 그러면 이제 전체 경우의 수가 40 더하기 4분의 이렇게 들어갈 거야. 이렇게. 근데 그 중에서 특별히 뭘 구하라고 하냐면 꺼낸 3개의 공 중에서 적어도 한 개가 흰 공일 확률을 구하래요. 일단 짝수를 대전제로 해서 그럼 적어도 한 개로 들어갔으니까 당연히 모두 다 검은색의 짝수로 나오는 경우, 그러니까 모두 검은색 짝수가 나오는 경우를 구하는 게 편하겠지. 그러니까 여기서 반대로 빼면 되지. 검은색 중에서 짝수가 나오는 거 이렇게 검은색 그러니까 이게 아닌가? 모두 검은색은 이게 전부 다 짝수가 나오는 건 없잖아? 두 개밖에 없으니까. 그럼 요 상황에서 나와야 되겠네. 여기에서, 어떻게 나와야 되냐면, 모두 다 검은색에서 나와서 짝수가 되려면 홀짝, 이렇게. 홀수가 3개 중에서, 홀수가, 3개 중에서 2개가 나와야 되고, 그 다음에 짝수가 2개 중에서 하나가 나와야 되고. 이렇게 이제 잠깐만 뭔가 좀 이상한데 홀 세 개 공의 숫자합이 짝수일 때 꺼낸 3개의 공 중에서 적어도 한 개. 그러면 검은색만 나와서 짝수를 만들어야 되고 좀 이상하다. 잠깐만. 잠깐만. 일단 합시다. 모르겠어. 이렇게 되면은 3개 중에 2개. 이게 2개를 뽑아야 돼. 3개 중에 2개 뽑고 짝수 2개 중에 하나. 6개가 나오지. 됐죠? 그러면 전체가 44구나. 전체가 44개에서 지금 요거는 이제 검은색만 나온 거니까 적어도 하나의 흰색 하얀 게 나오려면 여기서 그냥 빼면 되지. 44에서 이걸 빼면 38개가 되죠. 여기다가 38개 이렇게 딱 쓰면 되겠죠. 44분의 38이니까 22분의 19고 이 답이 왔니? 답이 없어. 해설이 없어갖고 맞아요? 아니야? 이거 답 4번 아니야? 맞지? 중간에 하여튼 이렇게 이제 풀면 됩니다. 이 사건으로 중간에 좀 풀어봤고 뭐 직접 다 세는 것도 한번 해보세요. 실력을 위해서는 이 마지막 구간에서 모두 검은색으로 푸는 게 아니고 이제 흰색 하나 나올 때, 흰색 2개 나올 때, 흰색 3개 나올 때 그렇게도 푸는 거는 좋아. 자, 그 다음에 뭐 8번도 이거는
8번도 간단한데 또 봅시다. 자, 한 개의 주사위를 2번 던지세요. 3의 배수의 돈이 적어도 한 번 나와. 그러면 3의 배수는 3과 6이 있고, 그럼 3의 배수가 이거는 이것도 약간 여사건으로 들어가는 게 유리할 것 같긴 한데, 3의 배수가 한 번 나올 때 또는 2번 나올 때, 또 2번 던지니까 여기 이제 전체가 되겠네요. 전체는 36개가 될 거고, 6 곱하기 6에서 2번을 던지니, 그러면 3의 배수가 안 나오는 걸로 당연히 구하는 게 낫겠죠? 3의 배수, 3, 6을 빼고 1, 2, 4, 5가 나오는 상황을 2번에 걸쳐서 계산하면 얘가 4 곱하기 4지. 그럼 전체가 20입니다. 그럼 3의 배수가 나오는 전체 상황이 20이고, 그럼 20이 부모에 깔리고 이게 이제 축소된 전체 집합이 되고, 그 중에 6이 2번 나와야 된대요. 그럼 6이 뭐 36번 중에 6이 2번 나오는 건 딱 하나의 경우 수밖에 없어요. 6, 6, 그거 하나밖에 없어요. 이렇게 돼서 끝납니다. 두 개를 더하는 거니까 20분의 1, 21이 되겠네. 뭐 9번도 어렵지는 않습니다. 앞에 한 거랑 거의 비슷한데. 자, 흰 공이 3개, 그 다음에 검은 공이 4개. 이 주머니에서 공을 한 개씩 2번 꺼내고, 두 번째 꺼낸 공이 흰 공일 때, 요건 이제 순서가 있죠. 근데 뭐 아까 한 거랑 비슷하게 이 2번의 경우를 흰 공에 흰 공 나올 수도 있고, 아니면 처음에 검은 공이 나왔다가 흰 공 나오는 이런 상황이 될 수가 있어. 이게 전체인 거야. 그것뿐에 특별하게 흰 공에 흰 공 나오는, 흰 공에 흰 공 계산하면 되죠. 자, 흰 공이 3개, 검은 공이 4개니까 여기 흰 이렇게 나오려면은 3 곱하기 2 하면 되고, 여기는 검 4 곱하기 3개. 그 중에 흰이니까 이렇게 하면 되죠. 그래서 계산하면 3분의 1 나옵니다. 자, 이 정도 됐고, 자, 이쪽 파트는 약간 직관적으로 풀 수 있다 그랬어요. 그래서 이거를 해설을 보면은 이게 도대체 뭔 소리지 하고 이상한 해설이 들어가는 경우가 있어. 그럴 때는 그냥 본인의 그냥 본능을 믿어. 이게 어려운 문제들은 아닌데 해설을 하다 보니 막 꼬이는 경우가 많아요. 자, 봅시다. 전체 학생의 60%는 버스로, 40%는 등교. 그러니까 버스와 일단 걸어서 이렇게 가는 경우가 있고, 전체 학생의 60%가 버스래요. 그러니까 이쪽으로 가는 친구들이 일단 60%, 여기가 60%, 나머지는 여기가 40% 이렇게 되고, 그 다음에 지각을 한 애들과 그 다음에 정상 지각이고, 그 다음에 지각이 아닌 걸 뭐라고 해야 되지? 정상 등교해야 되나? 그냥 지각 아닌 걸 이렇게 합시다. 자, 이렇게 합시다. 버스로 등교한 학생이 20분의 1이 지각을 했대요. 대충 이거를 인원수를 이제 조금 잡아주는 게 편한데, 이게 전체 인원이 안 나와 있잖아. 그러니까 60%, 40%, 그 다음에 20분의 1, 15분의 1. 얘네들에 대한 대충 공배수, 이 숫자를 생각하면 좀 편해. 그러니까 60, 40에 20분의 1, 15분의 1, 15, 20 이런 애들의 공배수 대충 얘네들을 대충 한 300명 정도로 그냥 찔러봐. 300명 정도로. 자, 300명 정도에 60%면은 368, 180명이고, 그 다음에 걸어서 가는 애들이 40%니까 이게 120명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버스로 등교한 학생의 20분의 1. 버스로 등교한 학생의 여기에 180에 20분의 1이 얘네가 지각을 했대요. 이거밖에 안 돼? 말이 안 되는데? 9명밖에 지각을 안 한다고? 자, 일단 그러면 여기 걸어서 간 애는 여기 120에다가 거기에 나와 있는 15분의 1이 지각을 했대. 15분의 1. 이렇게 해서 어떻게 되니? 8인가? 8. 이렇게 해서 17명. 이렇게 합시다. 자, 여기가 9명이니까 여기는 상대적으로 빼서
80으로 만들어내니 171이 되고 120에서 112가 되겠죠. 그럼 얘는 3, 8, 238이 되고 마지막 검산 얘랑 얘를 더해서 300이 딱 나오면은 맞게 계산한 겁니다. 자, 이제 됐어. 표는 다 만들었고 이제 조건 범위에 들어갑니다. 이 학교 전체 학생 중 임의로 선택한 한 명이 지각했을 때, 이거 조건부가 아니네. 전체네, 전체. 이 학생이 버스로 등교했을 확률은 지각하였을 때, 조건부 맞구나. 지각을 하였을 때, 이 중에서 버스 등교해요. 그 전체가 17. 지각을 하였을 때, 버스 등교 아웃. 이렇게 하면 되겠죠. 조금 더, 이렇게, 뭐라 그럴까. 예쁘게 계산하는 방법이 있는데, 그러니까 비율적인 부분으로 이렇게 탁탁 맞춰서 계산하는 방법이 있는데, 그런 것보다는 수능용으로 봤을 때는 이게 표로 약간 이렇게 변칙을 주는 경우가 좀 있어. 그래서 그러니까 막 이게 테크닉 쪽으로 가지 마시고 일단 이게 정보법으로 표를 채워놓으면 그냥 무조건 풀린다. 이 믿음으로 일단 푸세요. 초반에 기반을 잡을 때는 뭐 100% 풀려. 자, 이런 숫자들 그냥 센스 있게 그냥 이렇게 공배수로 잡아보시고, 자, 그 다음에 또 하나 더 해봅시다. 138번도 비슷해요. 자, 어떤 프로파일러가 사람을 면담한 후 범인 여부를 판단할 확률이 다음과 같습니다. 자, 범행을 저지른 사람을, 그러면 요거는 표를 안 그리고 한번 해볼게. 그냥 요거는 이제 너희들 취향대로 하면 되는데, 초반에 할 때는 표를 그리는 게 안정적이에요. 근데 시간이 걸리잖아. 그러니까 그 시간만큼이 나는 아깝다 생각이 되면 이제 풀이 방법을 좀 바꾸는 단계로 넘어가면 좋고, 뭐 안 바꿔도 됩니다. 표를 빨리 그리면 돼. 그때는 표를 빨리 그리는 능력을 가지시면 돼요. 자, 범행을 저지른 사람이 범인으로 판단한 확률이 0.99. 엄청 작은데. 자, 범행을 저지르지 않은 사람을 범인으로 판단할 확률은 0.04. 자, 이거는 여기까지는 좀 정리해놓을게요. 설명을 해야 되니까. 범인으로 판정할 확률이 100분의 99. 0.99. 그 다음에 범인이 아닌 애를 범인으로 판단할 확률이 100분의 4가 됩니다. 자, 이 프로파일러가 범행을 저지른 사람 20명과 범행을 저지르지 않은, 실제로 저지르지 않은 사람 80명을 가지고 임의로 한 명을 택하여 면담할 때 이 사람을 범인으로 최종적으로 판단을 했대요. 그러면 상황은 어떻게 되는 거냐면 전체 경우가 범인으로 판단한 거니까 실제로 범인을 범인으로 판단한 경우와 범인이 아닌 경우를 범인으로 판단한 경우가 있고, 근데 그 중에서 특별히 범인을 범인으로 판단한 경우를 더하시오. 그렇게 돼요. 전체 구조를 이렇게 딱 이제 잡으면 이제 계산만 하면 돼. 자, 요것도 뭐 그냥 비율로 계산을 해도 되고, 이게 전체 20%, 80%니까 실제로 범인이 맞는 경우, 가 100분의 20. 얘를 범인으로 가는 경우 100분의 99. 이렇게 곱하면 되고, 굳이 내가 일부러 이거 100을 살려놓는데 이게 나중에 너희들이 한 번쯤은 경험을 하게 돼요. 이거를 이렇게 안 썼을 때 이게 조금 이제 틀리는 경우에 문제가 많지는 않고 전체 문제를 다 통틀어서 한 3문제, 4문제 정도 되는 게 있거든. 그러니까 한 번쯤은 만나기는 될 거야. 그래서 일단 이렇게 표시는 합니다. 자, 다시 아닌 경우는 100분의 80. 그 다음에 아닌 경우를 맞게. 그럼 100분의 4. 자, 그 다음에 뭐 여기는 똑같이 얘를 그대로 쓰면 되죠. 이렇게 100 곱하기 100분의 20 곱하기 99. 어차피 이게 분모가 다 똑같아서 얘네들은 다 날려버리면 되고, 여기도 10도 날리면 되고, 그래서 산수만 이렇게 하시면 돼요.
그래서 뭐 계산하시면은 230분의 198 이렇게 됩니다. 여기 32, 여기서 198. 그래갖고 30이랑 198이 230 되고 이쪽 198 이렇게 돼요. 그러니까 사실은 이제 어려운 문제는 아닌데 약간 국어 능력이 조금 들어가 있고 실수도 좀 많아. 뭐 글씨만 잘 읽으면 됩니다. 아니, 끝에 것도 똑같아서 이건 넘어갑시다. 뭐 똑같은 상황이라 일단 여기까지 하고 잠깐 쉬었다가 합시다. 자, 일단 몰라. 영상으로 보는 사람은 뭐 모르겠어요. 자, 봅시다. 146번에 1부터 10까지 자연수가 각각 적힌 10장의 카드 중에서 임의로 한 장을 뽑습니다. n의 배수가 적힌 카드를 뽑는 사건은 an. an은 n의 배수야. 자, 뭐 있는 대로 하면 되겠죠. 자, A3과 A4는 서로 배반 사건인지 한번 확인해 봅시다. 그러니까 배수니까 A의 3은 3의 배수 3, 6, 9. A4는 4, 8. 교집합 없죠? 그래서 배반 사건은 교집합이 공집합. 배반 사건 A와 A3과 A4는 배반 사건 맞습니다. 기억은 참. 니은을 보면 조건부 확률을 구하는데 P의 이거 무슨 뭐니 이거 A4니 이거? A4 맞나? A4에 이게 글씨가 뭉그러져갖고 5분의 1 얘를 구하는 겁니다. 자, A2부터 봅시다. A2는 2에 2, 4, 6, 8, 10이고요. A4는 4, 8. 사실 너무 당연한 얘기인데 아니구나. 조건부 확률이니까 얘는 둘레 5개 분의 2개죠, 2개. 2개니까 5분의 1이 아니고 5분의 2가 돼야겠지. A2가 있다는 가정하에 요게 생긴 거니까 2개예요. 얘는 거짓. 이것을 보면 자, 이제 독립을 물었어요. A2는 여기 있고 그 다음에 A5를 다시 보면은 5랑 10인데 자, A2랑 A5를 곱해봐. 확률을 곱하면 얘는 하나, 둘, 셋, 넷, 5개 5분의 1 5 붙였어. 10분의 5니까 10분의 5라고 쓰죠. A5는 2개 10분의 2. 교집합을 생각해요. A2와 A5의 교집합은 딱 10 하나 있네. 10분의 1. 계산을 직접 하는 겁니다. 이렇게. 그래서 얘가 10분의 1, 10분의 5 같네. 같으니 얘는 독립이다 라고 해요. 그래서 이 같은 집합 안에서 일어나는 독립과 종속의 상황은 계산을 해야 알 수 있어. 머릿속으로 이게 안 돼요. 그래서 이거는 직접 계산 방법밖에 없습니다. 자, 그리고 147번에는 답이 1번이에요. 뒤에 잘못돼 있어. 147번에 수정만 하시고 뭘 하면 조금 어려운 걸 하나 해봅시다. 149번을 한번 해볼까요? 149번하고 문제 풀 시간은 조금 줄게. 자, 일단 149번을 한번 봅시다. 수능에는 안 나오는데 이런 형태는 내신엔 나와요. 이게 100% 나오는 유형이라서 이런 진입 판정은 아마 수원수 이런 진입 판정 같은 거 1학년 때 포함해서 학교에서 많이 내는 학교들이 있어. 그거 때문에 일단 넣어봤습니다. 자, 기억은 이게 사실은 이제 모든 확률, 그러니까 모든 집합에 사실 성립되는 거지. 그러니까 벤다이어그램을 그리면 이게 너무 당연한 얘기야. 그래서 얘네가 종속이 아니고 사실은 모든 확률에 적용이 되는 식입니다. 그래서 뭐 기억은 틀린 거지. 종속이다가 아니고 모든 확률에 성립이 되는 거야. 자, 그 다음에 니은 같은 경우에는 A, B가 서로 독립이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상황은 딱 식 하나예요. 교집합은 PA 곱하기 PB 곱한 상황이 됩니다. 그래서 거기 나와 있는 이제 PA 합집합 B에 대해서 표현을 하면 거기에 왼쪽에 있는 식과 1 빼기 밖에 거기에 1 빼기 A, PA니까 PA 여사건이라고 하고
그 다음에 잠깐 그러면은 1 빼기에 그 다음에 마찬가지로 1 빼기 PB는 PB의 6번 이렇게 쓰면 되겠지. 자 그러면 얘는 1 빼기 당연히 독립이니까 이걸 두 개를 교집합으로 쓸 수가 있어요. A 6번에 B의 6번 이렇게 하면은 이게 집합으로 A와 B의 A와 B의 합집합이 되는 거지. 뭐 이렇게 그냥 보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디귿도 이제 비슷한 이제 상황인데 좀 복잡해져 있는. 아니 이어 붙여야 돼. A와 B가 독립이고, 그 다음에 A와 B가 독립이고, A와 B 교집합 C도 독립이고, 그러고 나면은 이제 A와 B 교집합 C의 6번도 독립이냐? 이렇게 되면 이렇게 되느냐? 이걸 물었어요. 자 그러면 요거를 A와 B 교집합 요거를 일단 써볼게. 요거 먼저 얘가 독립이니까 얘랑 얘에 대해서 교집합을 써. A 교집합 그 다음에 B 교집합 C의 6번 이렇게 일단 쓰고, 얘를 가지고 이제 정리를 좀 합시다. 교집합끼리는 이게 서로 이렇게 바꿔서 계산을 해도 상관없지. 그럼 A와 B의 교집합에서 이거를 이제 빼기, 이거 교집합의 6번이니까 P의 A에서 빼기 P의 어떻게 되는 거야? A와 B와 C의 이 상황으로, 아니 잠깐만, P A 교집합 B의 6번이 PA 빼기 PB 빼기, 그러니까 P의 A 빼기 B 이렇게 표현이 되고, 아니지, 교집합에서 어차피 빼는 거니까 헷갈리네. A에서 PA 교집합 B에서 A, B, C를 뺀다. 얘가 독립이다. 두 개를 이거를 한 덩어리로 보고 앞에서 잠깐만 헷갈려 죽겠네. P, A, B가 독립이고 교집합으로 연결된 거를 일단 확률로 분리를 시키고, 이게 당연히 되는 거였나? P, A, 교집합 B 6번이 그냥 막 썼는데 A에서 B를 뺀 요만큼이 PA에서 너무 당연한 거였구나. 정신이 오락가락 하는 것 같습니다. 자, 요거를 쓸 거야. 그러니까 여기 A와 B의 교집합으로 들어간 애를 PA 요만큼이잖아. 요만큼이 집합에서 그대로 타고 오는 건데 A에서 여기 교집합을 빼는 상황이 되니 얘를 이걸 한 덩어리로 보시고 교집합의 C의 6번을 요만큼과 요만큼의 교집합 전체로 빼기를 시전을 합니다. 자, 이렇게 하고 나면 아니지, 이것도 앞에서 바꿔야지. 그러면 A 교집합 B로 이렇게 해야 되죠. 맞지? 그러면 요만큼을 하나를 치환했다고 치고 하면 이렇게 되네. 그럼 얘는 PA, PB가 되고, 그 다음에 사실 대학교를 가면 이 세 개를 그냥 다 쪼개서 할 수 있지만 고등학교에서는 일단 두 개로 쪼개는 것밖에 안 배우니까 일단 이렇게 쓸게요.
P의 비교집합 C 이렇게 씁시다. 그리고 이제 요거를 이렇게 쪼갤 수 있는 근거는 A랑 BC가 독립이라서. 자, 그럼 PA로 이제 묶어내 볼게. PB가 되고 P의 비교집합 C 이렇게 돼요. 그럼 이걸 이제 다시 원래대로 복원시킬 수가 있지. 교집합 C를 뺀 거니까 P의 이만큼을 B 교집합 C의 6번 이렇게 바꿀 수가 있습니다. 그럼 최종적으로 PA에 얘가 딱 합해진 거예요. 그치? 그럼 처음에 시작했던 게 이렇게 된 거니까 얘랑 그러니까 우리가 구해야 되는 게 A랑 B 교집합 C의 6번이 독립인 거를 증명을 하는 거기 때문에 요 놈과 요 놈이 얘랑 같다를 증명한 거죠. 하여튼 내신은 이런 게 나와. 근데 뭐 수능으로 나는 뭐 내신 주지 않을 텐데 이런 류는 안 풀어도 됩니다. 수능에는 나오진 않아요. 자, 하여튼 넘어가 보고 그 다음에 151번이 이거 좀 귀찮거든. 수능 문제. 일단 이걸 요령으로 풀 수 있는 방법들이 있고 그 다음에 전공법으로 막 이제 다 그냥 쓰는 방법이 있어요. 자, 그 두 개를 한번 보여줄게. 자, 한 개 주사위를 이제 한 번 던지는데 홀수의 눈이 나오는 사건을 A, 그 다음에 6 이하의 자연수 M에 대해서 M의 약수의 눈이 나오는 사건을 B라고 합니다. 자, 이때 A, B가 독립이 되도록 하는 모든 M의 값의 합을 구하시오 이렇게 돼 있어요. 뭐 방법이 없지 뭐. 일단은 P의 A 교집합 B가 P의 A, P의 B 이거를 만족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일단 그냥 계산을 하고 혹은 이제 이 상태에서 P의 A라고 하는 애가 P의 얘를 이용해서도 뭐 풀 수는 있어. 둘 중에 뭐 요게 조금 이 문제에서는 얘를 쓰는 게 조금 더 유리하긴 한데 그냥 얘로 막 풀어도 뭐 상관은 그렇게 없습니다. 자, A집합은 홀수가 나온 거라서 일단 이거 볼게요. A는 1, 3, 5 이렇게 되고 확률로 치면은 2분의 1이에요. 그치? 자, B를 이제 끊어 생각할 건데 이게 M이 이제 1이냐 2냐 3이냐 6까지 다 해야 되는데 6 이하의 자연수 M이니까 이거는 뭐 어쩔 수가 없어. M이 1일 때, 2일 때, 3일 때, 4일 때, 5일 때, 6일 때로 다 가면 약수의 눈이 나오는 경우니까 약수는 1, 얘는 1, 2, 1, 3, 1, 2, 4, 1, 5, 1, 2, 3, 6 이렇게 되니까 확률로 치면은 요거 이제 6분의 1 되는 거고 이거는 이제 3분의 1 됩니다. 3분의 1 이것도 3분의 1 얘는 2분의 1, 3분의 1 3분의 2 이렇게 됩니다. 얘랑 얘를 이제 곱해야 돼요. A랑 B를 곱해봐. 여기 이제 2분의 1이 다 곱해지는 거야. 2분의 1, 2분의 1, 2분의 1, 2분의 1. 자, 그 다음에 A 교집합 B를 또 생각을 해봅니다. A와 B의 교집합은 여기서 1이 있어요. 1 하나. 이건 6분의 1이지. 그래서 두 개를 곱한 애가 이렇게 같아지면 독립인데 이게 지금 6분의 1하고 다르지. 자, 다시 볼게. 여기에 요 놈하고 여기 1, 2랑 여기 교집합은 1이야. 이것도 안 되지. 6분의 1 되는 거네. 6분의 1이 되네요. 그러니까 여기서 이 확률 1이 나오는 건 6분의 1이고 여기서 3분의 1 곱하기 2분의 1이 되는 거니까 이거 돼. 그럼 M이 2일 땐 되는 겁니다. 이렇게 다 하나씩 다 따져주면 돼요. 자, 얘 같은 경우에도 1, 3이니까 한 개니까 뭐 안 되는 거고 이거는 안 되고 여긴 4분의 1이고 4분의 1이고 교집합 뭐 1밖에 안 되니까 이것도 안 되고요. 5 같은 경우에도 잠깐만 1, 5 이거 두 개네. 이거 해봐야 됩니다. 1, 5가 교집합이고 얘는 6분의 2가 되고 근데 이쪽이 6분의 1이니까 얘도 안 되네. 자, 요거는 왠지 될 것 같지? 그래서 1, 3 1과 3 얘는 이제 6분의 2인데 뭐 이거 계산하시면 6분의 2가 나오죠.
2분의 2 같아서 가능한 게 이렇게 딱 두 개가 됩니다. 다 해야 돼요. 누가 다야? 자, 일단 이렇게 이제 푸는 게 있고, 이렇게 푸는 게 있고, 자, 조건부 확률 한번 요걸로도 한번 해볼게. 요거 뭐 그냥 지금 이게 이해가 됐고 이게 어렵지 않고 내가 이걸 구현할 수 있겠다 하면은 이걸로 가세요. 나도 일단 첫 번째 풀이는 보통 이걸로 해. 그냥 정의가 이거니까. 어려운 풀이는 아니라서 그냥 막 나열만 하면 되는 거라. 자, 요걸로 한번 볼게. m이 1이고 여전히 a는 1, 3, 5. 그 다음에 m이 2, 3, 4, 5, 6. 자, 일단 B가 일어났다는 가정하에 A를 가는 겁니다. B가 일어났다는 가정하에 1에 대해서 뭐 이게 이제 PA의 확률은 다 2분의 1이잖아. 여기가 2분의 1이 나오는 애를 찾아주는 건데 약간 비율적으로 보면은 이게 풀이가 조금 더 나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B가 일어났다는 가정하에 1의 약수는 1이고 그 안에서 1 하나밖에 없으니까 이건 1분의 1이 돼서 뭐 대충 안 되는 거고 2가 되면은 다시 1, 2가 일어났다는 것분에 그러니까 원소야 1, 2분의 1 이렇게 됐으니까 되지 2분의 1 이렇게 되는 겁니다. 약간 방식이 달라서 두 개를 다 가지고 있으면 능력으로는 좋아요. 얘는 3이면은 이제 1, 3 중에서 1이 됐는데 잠깐만 1, 3 중에 1, 3이면은 A가 1, 3이니까 1이 되는구나. 요 두 개 중에 두 개. 두 개 중에 두 개니까 이건 1이 돼서 2분의 1하고는 값이 달라. 4가 되면 이제 1, 2, 4 중에 1, 하나, 1, 2, 4 중에 하나. 이건 또 안 되고. 5를 하면 1, 5 중에 이제 1 하나. 1, 5 중에 아니지. 맞나? 잠깐만. 1, 5 중에 B가 일어났다는 가정하에 1, 5 중에 두 개구나. 1, 5네. 자, 뭐 어쨌든 안 되고 6이면 1, 2, 3, 6 중에서 이 겹치는 거 1, 4 4개 중에 2개 2분의 1 뭐 이렇게 구성이 됩니다. 뭐 어떤 게 더 좋을지는 뭐 나는 얘기 못하겠어. 그냥 정의대로 해도 되고요. 둘 다 해보세요. 자, 그 다음에 하나 더 152번인데 이 정도 되면은 이제 또 학통 모의고사 고3용으로 들어갔을 때도 랭킹 한 2위 정도는 돼요. 두 번째로 어려운 문제 정도. 자, 이렇게 주사위를 두 번 던져서 나온 수를 차례대로 XY라고 하고 그 다음에 5 이하의 자연수 M 그러니까 M에다가 뭐 1, 2, 3, 4, 5를 이제 집어넣어야 될 거야. 그 다음에 원의 방정식의 내분에 이렇게 되는 만족하는 사건을 A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Y 좌표지 Y 좌표가 M보다 작도록 하는 사건을 B라고 한대요. 그러니까 주사위 눈이 두 번째 나온 Y 좌표가 이제 M보다 작게 그때 A, B가 서로 독립이 되기 위한 자, 뭐 정의대로 가면 어쨌든 A, B 슈퍼 B가 PA에다가 뭐 PB가 되는 건데 좀 난이도가 있어서 이런 거는 이제 내신 할 때 좀 할까 싶었는데 자, 일단 주사위니까 5, 6까지 쓰고 1, 2, 3, 4, 5, 6까지 자, 이 정도 하고 시작을 합시다. 자, 일단 뭐 M에 대해서 1, 2, 3, 4, 5까지 가능하니까 그거 그냥 싹 다 정리해서 확인하시면 돼요. 자, 일단 확률 A를 갑시다. 확률 A가 뭐였지? 두 개. 이름을 지어줘야 되는데 이 두 개의 상황이에요. A로 이름을 지을 거를 그 내부에 있는 부등식에 대한 거를 A로 하고 그 다음에 Y가 M보다 작은 얘를 PB라고 합시다. 그 다음에 P의 A 규제법 B를 또 고민해보고요.
자, 일단 이렇게 해봅시다. m이 1이 되면 1,1이 중심이 되고 반지름의 길이가 2지. 그러면 이렇게 되는 원이 하나 생기고 요 안에 들어가 있는 점은 이렇게 4개가 가능해집니다. 그래서 이건 36분의 4가 돼요. 2,2가 원의 중심이 되고 이렇게 들어가게 되고 요 안에 들어가 있는 점은 총 9개. 9개. 36분의 9, 얘도 36분의 9 끝까지 맞나? 이거 5도 확인해봐야 돼요. m이 오면은 m이 5가지고 반지름이 2 자리를 집어넣으면 이것도 분해 하나 둘셋 넷 다섯 일단 이렇게 됩니다. 자, B는 구해보면은 이게 m이 1이 되면 1보다 작거나 같은 점은 6개 36분의 6이 되고요. 그럼 이제 2가 되면은 이제 여기 6개가 더 추가가 되니까 36분의 12가 되고 이 6개씩 그냥 누적되는 거지. 맞나? 36분의 30 5까지니까 맞지? 자, 이제 교집합을 해봅시다. 교집합을. 자, 여기에서는 36분의 A와 B의 교집합을 찾아야 돼. 그럼 요 안에 원이 이렇게 들어갔을 때 딱 2개 들어가 있죠. y는 1 하고 되어 있는 게 여기는 2가 들어갈 거고 여기 36분의 총 9개 중에서 이거보다 작은 거니까 하나 둘셋 넷 다섯 6개 6개 이렇게 다 하시면 돼요. 36분의 이쪽으로 한 번 더 해야 되겠네. 이렇게 3이 되면 이렇게 들어갈 거고 하나 둘셋 넷 다섯 6개 다 똑같네. 36분의 6이 되고 여기도 36분의 자, 이제 마무리 계산합시다. 2개를 곱한 게 얘가 돼야죠. 곱한 게 되는지를 이제 확인하시면 됩니다. 요거 뭐 택도 없을 것 같고 36분이 너무 작죠. 그러면 대충 이것도 안 되네. 안 되고 36 날리고 이것도 안 되고 요쯤 되는 것 같은데 요거 4고 36에서 날아가면서 64, 24 요거 되는구나. 자, 요거 됐습니다. m이 하나만 찾는 거지? m이 4일 때 이렇게 하시면 되겠네. 하여튼 뭐 이쪽이 약간 노가다성이 있어서 근데 정의대로 하여튼 꼼꼼하게 풀면은 답은 낼 수 있습니다. 자, 요 정도고 그 다음에 더 해볼까? 시간이 자, 일단 뭐 넘어가 봅시다. 독립시행 잠깐 우리가 1시 반에 시작했지? 1시 반에 시작했고 지금 쉬는 시간이지? 쉬었다 갑시다. 자, 독립시행이라고 하는 거는 그 시행을 하는데 매 순간이 독립인 거야. 그러니까 뭐 아까도 얘기했지만 우리가 직관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그 독립의 상황이에요. 주사위를 한 번 던지고 또 던지고 3번 던지고 그럼 매 상황이 영향을 미치질 않기 때문에 그걸 이제 독립시행이라고 하고 그 상황에서 생기는 이제 결과들을 한번 확률로서 한번 봅시다. 자, 그냥 206쪽의 개념인데 한번 볼게. 동일한 시행을 여러 번 반복. 매회 일어나는 시행의 결과가 서로 독립. 자, 그러니까 이거는 독립 시행과 자, 이게 약간 상식인데 독립 시행하고 독립 사건하고 이제 이런 용어가 조금 헷갈릴 수 있지. 이게 다른 범주야. 독립 시행하고 독립 사건은 범주 자체가 달라요. 그러니까 시행의 결과가 사건이야. 시행은 트라이얼이야, 트라이얼. 그러니까 몇 번을 던진다 이런 느낌이고 사건은 그거의 결과예요. 그래서 일단 용어 같은 거는 정확하게 알아놓으시고 독립 시행의 확률에 대한 표현이 확률 이게 R번의 시행을 했을 때고
일단 이 표현을 먼저 봅시다. n 컨비네이션 아래 확률 요 한 번에 여기에 q에 n 빼기 r 이렇게 표현이 돼요. 어디서 뭔가 봤던 느낌이지? 우리 이항 정리에서 봤던 이제 느낌이 좀 있어요. 이항 정리에서 n 컨비네이션 아래 p에 r에 q에 n 빼기 r 이항 정리. 그래서 독립시행의 확률은 이항 정리로 이제 표현이 좀 되는데 이게 뭐 이런 표현이 어떻게 나왔냐? 그러면 한 번만 봅시다. 거기 예시에 한 개의 주사위를 3번 던진대요. 1의 눈이 2번 나올 확률을 생각해보세요. 1의 눈. 그러니까 3번을 던지는데 3번, 2번, 3번의 시행을 하고 1의 눈이 2번 나와야 되는데 그럼 첫 번째 시행에서 1의 눈이 나올 수도 있고 두 번째 시행에 나올 수도 있고 세 번째는 안 나올 수 있어. 2번 나오는 거니까 이런 순서상을 생각을 해보면 처음에 나오고 안 나오고 나오고 안 나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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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만들 수 있지. 자, 3번을 던지는데 다시 1의 눈이 2번 나오는 상황을 이렇게 쓴 겁니다. 그럼 이 확률을 이제 써요. 이거는 1의 눈이 나온 거니까 6분의 1. 여기도 6분의 1. 1의 눈이 안 나와야 되니까 6분의 5가 되고 여기도 순서대로 쓰면 6분의 1, 6분의 여기는 5가 되고 6분의 1이고 그러니까 이 숫자의 조합이 같아져. 그러니까 6분의 5 곱하기 6분의 1 곱하기 6분의 1 이렇게 되죠. 요런 게 3개. 그러니까 다시 쓰면 6분의 1의 제곱에 6분의 5의 여기 하나가 3개가 존재해요. 됐지? 그런데 요 3개라고 하는 거를 다시 쓰면 이게 어떤 의미냐면 여기 3칸 중에 하나 선택하는 거 아니면 3칸 중에 2개 선택하는 거 그래서 3컨비네이션 이의 의미를 가져. 됐지? 그래서 다시 볼게. 주사위를 던질 때 1의 눈이 나오고 주사위를 던질 때 1의 눈이 나올 확률을 6분의 1이라고 하고 나오지 않을 확률이 6분의 5야. 그러니까 나올 확률과 나오지 않을 확률로 이거를 딱 분리를 하면 이랬을 때 3번의 시행을 하고 그 중에 2번이 6분의 1에 2번 6분의 1이 2번 나머지가 1번 이렇게 돼요. 자 그럼 이거 확장해서 5번 던진다고 해볼게. 5번 던져서 3번에 1이 나와야 돼. 그럼 5 컨비네이션 3이 될 거고 그러면은 6분의 1이 3개가 들어갈 거고 6분의 5가 2번 이렇게 될 거야. 다시 한번 써볼게. 하나, 둘, 셋, 넷, 5번 중에서 3번이 1의 눈이 나와야 돼. 뭐 이렇게 나올 수도 있고 이렇게 나올 수도 있고 요거를 쭉 쓰면 10가지가 나오네. 이렇게 C 컨비네이션 3이니까. 근데 그때마다 이제 확률을 계산을 하면 뭐 1의 눈이 나왔으니까 요 6분의 1 안 나와야 돼. 6분의 5 이렇게 이제 다 곱해지는 상황이 된단 말이에요. 요런 게 10개. 그래서 5 컨비네이션 3에 6분의 1이 3개, 그 다음에 6분의 5가 2개. 그래서 항상 여기 첨자랑 이게 같아야 되고 여기서 6분의 1에 3개, 그 다음에 나머지가 2개 이렇게 들어갑니다. 자 일단 뭐 요걸 알면은 이제 거의 다 끝난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뭐 요 상황을 굳이 나누면 이거는 배열하는 거, 배열과 확률이 이렇게 곱해지는 거지. 확률. 자 이런 상황입니다. 자, 사망 확률은 이제 교과 과정에서 배우진 않는데 요거는 이제 학교 선생님마다 또 달라. 그래서 예전 교육과정에 사망 확률까지 있었어. 근데 없어졌어요. 교육과정이 바뀌면서. 근데 이제 약간 올드하신 분들이 이것도 중요하다 하면서 일단 학교 수업 시간에 할 가능성이 있으니까 이런 건 체크를 해서 뭐 따로 공부하시면 돼. 별거 없습니다. 자 문제 풀어봅시다. 157번 가볼게. 앞에 건 좀 쉬워서. 자, 157번. 흰 공이 2개, 검공 2개. 자, 흰 공이 2개, 검공 2개가 들어있는 상태에서 한 개 공을 꺼내. 일단 꺼내면 이게 흰 공이 나올 수도 있고 검은 공이 나올 수도 있지. 자, 흰 공이 나오면 동전을 3번 던지대. 이렇게 되면은 3회의 동전을 던지고 검은 공이 나오면은
4회 동전을 던진다고 합니다. 자, 그럼 확률이 다르지 일단. 흰공이 나올 확률은 2분의 1 똑같네. 2분의 1 똑같고 검은공이 나올 확률이 2분의 1 똑같죠. 자, 이 상황으로 분류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앞면이 3에 나올 확률을 구하세요. 그럼 방금 전에 한 공식대로 그냥 할게. 3번을 던져서 앞면이 3번이 나와야 돼. 앞면이 나올 확률은 2분의 1이잖아. 거기에 세제곱. 그 다음에 굳이 이거를 쓰면은 3에서 3을 빼갖고 빵승. 이렇게 한번 씁시다. 자, 밑에 거는 비교를 해볼게요. 얘는 4번을 던져. 4번 중에 3번이 앞이 나와야 돼. 그래서 2분의 1에 세제곱. 이건 앞이 나오는 확률. 뒤가 나올 확률도 또 한 번 또 써줘야지. 하나. 이렇게. 좀 기계적입니다. 이거는 익숙해지면 어렵진 않아. 그래서 이거를 더해주면 돼. 이걸 더해주면은 얘가 이건 의미 없으니까 8분의 1에 얘는 16분의 4가 되지. 아닌가? 여기다가 2분의 1로 곱해야 돼. 까먹었다. 여기서 시작을 한 거니까 이런 상황에서의 나오는 확률이 2분의 1 곱해지면서 얘는 16분의 1이 되고 여기는 16분의 4에다가 2분의 1이 되는 거니까 16분의 2 16분의 3이 되겠네요. 두 개를 더합니다. 이 상황이 배반 사건이라서 그냥 케이스 분류를 해서 더해준다라고 생각해도 되겠죠. 자, 또 해봅시다. 158번도 해볼게. 다 비슷해 이게. 한 번만 익숙해지면은 금방 됩니다. 자, 옳은 것에는 동그라미, 옳지 않은 것은 X를 해야 되는 OX 문제가 10개 출제된 시험에서 8개 이상을 맞춰야 합격할 수 있대요. 10개니까 8개 맞췄을 때, 9개 맞췄을 때, 10개 맞췄을 때 이게 합격에 대한 상황이지. 자, 그래서 문제를 전혀 읽지 않고 답을 택한데 합격할 확률을 구하시오 이렇게 됩니다. 자, 8개면 어떻게 돼요? 10개 중에 8개를 맞춰요. 10개 중에 9개를 맞춰요. 10개 중에 10개를 맞출 수도 있어. 거기에 이제 확률을 곱합니다. 확률을 곱하는 거는 이제 2분의 1 확률이야. 5x니까 2분의 1에 8에다가 2분의 1의 제곱인데 뭐 이런 거 불편하면 그냥 2분의 1이 10승 이렇게 써도 돼. 2분의 1에 9 곱하기 2분의 1 그 확률이 이제 달라지는 상황이 있으니까 이렇게 형식적으로 일단 씁시다. 항승. 그래서 10승이니까 1024 기준으로 위에다가 그냥 얘네들만 딱 더해주면 되겠죠. 10컴비네이션 8은 10컴비네이션 2니까 10 위에 이거 해서 40 5 45가 되고 그 다음에 얘는 그냥 12고 이렇게 돼요. 계산하면 128분의 7이 됩니다. 생각보다 확률이 좀 작지. 거의 안 되는 확률인데 8개 이상을 맞추는 게 실질적으로 엄청난 확률이야. 학교 시험 문제 때를 찍을 때 생각을 해보세요. 잘 될 때도 있지만 안 될 때도 있고. 자, 그 다음에 하나 더 해봅시다. 159번도 한번 볼게요. 이게 이제 스타일이 되게 많아. 자, 159번 봅시다. 자, P가 동점 P가 동전을 한 번 던질 때마다 다음과 같은 규칙으로 움직입니다. P가 원점에서 출발을 하는데 원점에서 출발을 해서 A라고 하는 하나, 둘, 셋, 둘 이렇게 되는 A가 있어요. P가 원점에서 출발. 앞면이 나오면 X축 양의 방향으로 1만큼 앞이 나오면 X가 플러스 1이 되고 뒤가 나오면 Y축 방향으로 1만큼 이렇게 된대요. 평행이 노라는 거네. 5번을 던진대. 말 그대로 이런 상황이 나와줘야 된다는 거지. 오른쪽으로 3번, 위쪽으로 2번. 이거 순서는 이제 만들어줘야 돼. 순서는. 그러니까 처음에 위로 2번 갔다가 오른쪽으로 3번 갈 수도 있는 거니까 이건 길찾기 문제랑 비슷하지. 여기 길찾기 간만에 하면은 이거를 5팩토리얼을 3팩, 2팩으로 나누는 상황과 같고 5컴비네이션 3 이렇게 봐도 되고. 자, 요거에다가 이제 확률을 곱해줍니다. 확률을 곱해줘요.
앞으로 나오는 애는 2분의 1 확률이니까 5 콤비네이션 하면 2분의 1이 3번이 나와야 되고 뒤가 2번 나와줘야 되죠. 그치? 자, 이거를 이제 조금 펼쳐서 다시 쓰면 이렇게 돼요. 아까도 다시 했지만 안 했는데 5개에서 그리고 이렇게 오른쪽 위 이렇게 나오는 경우의 수에 이게 2분의 1 곱하기 2분의 1 곱하기 2분의 1 곱하기 2분의 1이 5개 이렇게 곱해지는 거 있고 하나 둘셋넷 5개에서 이렇게 위로 오른쪽 위로 뭐 이런 이제 개수가 다 확률로 요런 거 하나 이렇게 되는 확률 하나 이렇게 되는 거 확률 하나 그래서 이게 전체 5콤비네이션 3이라는 개수만큼의 2분의 1에 조금 분리를 하면 요거 3개, 요거 2개 이렇게 되는 거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요게 전체가 이게 쫙 펼쳐져야 사실 정확하게 얘를 풀 수 있어요. 자, 요 정도 하고 약간 응용되는 거를 160번은 똑같아서 됐고 161번 한번 봅시다. 161번. 자, 과제장에도 뭐 들어가 있을 텐데 이 문제가 161번은 A, B를 포함한 6명이 육각형에 이렇게 앉아 있대요. 여기가 A, 여기가 B 이렇게 앉아 있어. 자, 그 다음에 주사위 한 개를 사용해서 다음 규칙을 따르는 시행을 합니다. 주사위를 가진 사람이 주사위를 던져 나온 눈의 수가 3의 배수이면 그러니까 3과 6 확률을 치면은 이제 6분의 2니까 3분의 1이 되죠. 확률로 치면 그 다음에 3의 배수가 아니면 3분의 2의 확률을 가져. 자, 이렇게 되는데 시계 반대 방향과 시계 방향 아까 3의 배수면 시계 방향 3의 배수면 오른쪽으로 아니면은 시계 반대 방향으로 이웃한 사람에게 주사위를 줍니다. 자, A부터 시작을 해요. A부터 시작을 하고 5번 이걸 5번 진행을 하네. 5번의 주사위를 던지고 이때 B가 주사위를 가지고 있을 확률을 구하세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A를 기준으로 했을 때 B가 갖는 거는 여기를 뭐 그냥 플러스 1이라고 할게. 여기 마이너스 1이라고 하면 돼요. B가 갖는 경우에는 최종적으로 플러스 1이 나오는 경우랑 그 다음에 반대 방향으로 가서 빼기 5가 되는 이런 상황이죠. 그치? 그러니까 빼기 5는 그냥 이게 빼기 1 이렇게 돼야 돼. 그러니까 다시 표현하면 3의 배수가 아닌 애가 5번 연속으로 나와야 돼요. 그렇게 되면은 이제 B가 가질 수 있어. 이걸 굳이 표현하면은 이제 이렇게 되는 거고 더하기 1이 되는 경우는 5번을 해서 이제 플러스 1과 마이너스 1이 조합이 돼서 최종적으로 플러스 1이 돼야 되는데 이런 경우는 그냥 플러스 1이 3개 빼기 1이 2개 이러면은 이제 합산하면은 플러스 1이 된 거니까 이렇게 되겠죠. 그러니까 이쪽으로 왔다 갔다 뭐 이런 식으로 해갖고 결국 최종적으로 여기 다 오는 거야. 그러니까 왔다가 이렇게 갔다 이렇게 다시 오는 이런 상황까지도 다 포함이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확률 계산해 봅시다. 얘는 요거는 이제 5콤비네이션 3 또는 2를 쓰면 되고 확률로 되면은 여기 오른쪽 시계 방향으로 하는 게 3분의 1이 3개가 나와야 되고 3분의 2가 2번 나와줘야 돼. 요거는 전부 다 이제 3분의 2가 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걸 굳이 쓰면 5번 중에 5번이 3분의 여기 3의 배수가 아닌 애가 나와야 되고 굳이 쓰면은 얘가 빵개 3분의 2가 5개 이걸 이제 계산을 하면 됩니다. 이렇게 2개를 더해주면 돼요. 자, 뭐 이거 산수만 계산하면은 뭐 27분의 8 이렇게 나와요. 계산하는 거니까 한 개 더 합시다. 좀 익숙해지려면은 162번도 한번 볼게. 이게 좀 어려운데 어렵다기보다는 좀 판단 능력이 필요합니다. 문제가 길죠. 여기서 이제 9번 능력이 좀 필요해. 자, A 대학의 졸업시험은 2번까지 기회가 주어진대요. 1차 시험은 모두 치러야 하고 1차 시험을 통과하지 못하면 2차 시험을 봐야 된대. 5명이 1차 시험을 치렀을 때 그때 각 학생이 1차 시험 통과할 확률이 4분의 1. 1차를 통과할 확률이 4분의 1이고
통과하지 못할 확률은 당연히 4분의 3이 되고, 그럼 2차 확률에 대해서 통과 확률이 3분의 1이니까 통과하지 못할 확률은 3분의 2가 돼요. 자, 일단 이런 상황이야. 5명의 학생 중 3명만 졸업시험을 통과해야 된대. 자, 이걸 이제 이게 상황이 되게 복잡하거든. 1차, 2차 통과하지 않은 거, 2차 통과하지 않을 확률, 통과할 확률. 학생이 또 5명인데 3명만 또. 그럼 이걸 이제 어떻게 생각해야 되냐면, 여기에 대해서 이렇게 정리하면 학생 일단 한 명이 통과할 확률을 구해요. 학생 한 명. 그러니까 한 명에 대해서 통과할 확률을 구하면 5명에 대해서 이제 콤비네이션 이렇게 들어가는 게 편하죠. 학생 한 명이 통과할 확률은 두 가지 케이스가 있지. 1번 1차에서 합격하는 경우, 2차에서 합격하는 경우. 1차에서 그냥 합격하면 4분의 1이야. 그럼 2차에서 합격을 하려면 1차에서 일단 통과를 못해야 돼. 1차에서 통과를 못하는 거 4분의 3에 통과하는 거 3분의 1이죠. 이것도 4분의 1이네. 그냥 뭐 2분의 1이네 합쳐서 4분의 1과 4분의 1을 더해서 일단 통과할 확률이 2분의 1이 됩니다. 자, 이러고 나면 이 중에서 이제 5명, 그 5명 중에서 3명이 누가 될지 몰라. 5명 중에서 3명이니 그래서 5명 중에 3명이 합격할 확률, 그 다음에 탈락할 확률 이렇게 쓰면 되죠. 계산을 하시면 16분의 5가 돼요. 이 정도가 상당히 어려운 문제에 속해. 이 정도가 완전 킬러는 아니고 킬러 바로 한 반칸 정도? 완전 뭐 그냥 쉬운 문제 이런 수준 아니고 조금 어려운 문제인데 그러니까 이거를 인식할 때 그냥 내가 쉽게 인식을 했으면 잘하는 겁니다. 그다음에 뭐 163번 똑같고 조금 난이도 있는 거를 한번 해볼까요? 그러면 이게 다 비슷비슷해서 197번을 한번 풀어보시고 조금 어려운 거 해보죠. 169번. 작년 수능 문제에 169번이 그 작년 수능 문제의 마지막 문제야. 작년 수능 기준으로 했을 때 제일 어려운 문제이긴 한데 작년 수능의 마지막 문제 좀 쉬웠어요. 그러니까 일단 읽는데 이게 진이 빠지는데 그냥 해봐. 두 개를 일단 해봅시다. 근데 더 할까? 좀 아쉬운데 일단 2개 합시다. 2개. 이거 다 푼 사람은 주변에 있는 문제들 또 시도해봐.
아주 쉽게 풀었으면 170번을 도전을 해보면 좋아요. 난이도는 한 4배쯤 뜁니다. 똑같은 동전 뒤집기인데. 빨리 가야 되지. 이거 끝이구나. 일단 여기까지 끝이고. 자, 일단 117번 먼저 봅시다. 그러니까 이 문제가 풀이는 엄청 간단한데 문제가 길어요, 길어. 그래서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국어 능력이 좀 있어야 돼요. 자, 앞면에 문자 A가 있고 뒷면에 문자 B가 있는데 일단 A로 이렇게 시작을 한대. 그 다음에 보니까 동전을 2번 던지는데 앞면이 나온 횟수가 2. 그러니까 확률로 치면은 이제 앞 이렇게 나와야 되니까 확률이 4분의 1. 그러니까 앞이 2개면은 4분의 1의 확률로 하고 0 또는 1이면 이제 그거에 반대가 되는 거니까 그 외가 되는 거고 얘는 4분의 3 확률을 갖게 됩니다. 자, 처음에 문자 A가 보이도록 카드가 놓여 있는데 5번 해야 돼요. 5번. 5번에서 B가 보이도록. 그러면 뭐 이제 이게 그냥 그대로 놔두던지 뒤집던지 이런 상황이니까 뒤집는 걸 기준으로 하면은 이제 한 번 뒤집으면은 얘가 B가 되는 거고, 그치? 그래서 한 번 뒤집히거나 아니면은 홀수번 뒤집히면 되죠. 또 한 번 뒤집다 또 하면 3번 뒤집으면 되고 5번까지 다 뒤집힐 수 있어. 그렇죠? 그래서 한 번 뒤집힐 때, 3번 뒤집힐 때, 5번 뒤집힐 때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한 번 뒤집히는 거는 이제 5번 중에 한 번이 앞이 나와야 돼. 그래서 4분의 1의 확률이 한 번, 4분의 3의 확률이 4번. 3번 되려면 5 콤비네이션 3에 4분의 1, 여기 계산이에요. 그래서 4분의 3이 2번, 5번. 그러면 5 콤비네이션 5. 네, 4분의 1이 5번 진행되면 돼요. 그 다음에 거기에다가 숫자가 너무 이게 크니까 128을 곱해서 계산을 합니다. 뭐 이렇게 하면 2의 10승 정도가 들어가 버리니까 나머지 계산 산수만 좀 잘 하시면 돼요. 산수만 잘 하시면 62가 나오고 이렇게 분류하는 것 자체가 이제 여기까지 능력이면은 웬만한 이제 모의고사로 나왔을 때 킬러 한 문제 맞출 수 있는 거야. 그러니까 할만해요. 여기까지는. 그러니까 여기 요쪽에서 나오는 킬러랑 이제 앞쪽에서 나오는 킬러가 좀 느낌이 달라. 근데 여기는 이제 잘 풀면은 계산 실수도 별로 없고 근데 앞쪽에 있는 경우의 수 킬러가 상당히 어렵지. 자, 하여튼 그래. 작년 수능이 무지 쉬웠거든. 엄청 쉬웠어요. 그래서 이게 제일 어려운 문제였는데 그냥 뭐 2줄이면 답이 나와서 애들이 좀 놀랬어. 자, 봅시다. 뭐 문제는 긴데 탁자 위에 5개 동전이 있습니다. 일단 여기가 앞이고 여기도 앞이고 여기도 뒤 500원짜리 동전이 이렇게 놓여 있대요. 자, 그 다음에 얘를 최종적으로 모두 앞면이 보이도록, 그러니까 여기 있는 이제 여기 있는 애가 다 뒤집히던지 아니면은 이제 문제의 의도상 K가 6이 되면 모든 동전을 다 뒤집는 데 있는 상태에서 그러면 이게 이제 K가 6, 그러니까 주사위를 던져 나온 눈의 수가 6일 때와 아닐 때로 나누는 게
맞을 거고 6이 포인트니까 6 기준을 했을 때는 6이 나오는 이제 경우의 수가 한 번일지 그 다음에 빵번일지 이 식을 이제 3번 반복을 한 후에 5개의 동전이 모두 앞면에 놓이도록 하는 거니까 이게 한 번 나올지 빵번 나올지 뭐 이런 거를 이제 두 번? 빵번 6이 나오는 애가 빵번, 한 번, 두 번, 세 번까지 이렇게 있는 건가? 자, 요거를 잘 따져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거 안 되나? 잠깐만. 주사위를 한 번 던져 나온 눈의 수가 K일 때 K보다 작으면 K번째 자리의 동전을 한 번 뒤집어 자리에 놓고 그 다음에 K가 6이면 모든 동전을 한 번씩 뒤집어 자리에 놓는다. 3번. 사실은 이제 뭐 조합의 방법을 조금 생각하면 다른 것들이 뭐 안 되는데 그러니까 이거를 이제 전부 다 앞이 되도록 하려면은 3번이 전부 다 얘가 나오거나 그렇죠. 그런 경우에는 이제 6이 한 번도 안 나와야 돼. 이런 경우에는 이제 3, 4, 5가 한 번씩 딱 나와줘야 돼요. 그 다음에 6이 한 번 나와버리면 6이 한 번 나오면은 얘네가 다 뒤집혀서 얘가 뒤가 되고 앞 이렇게 되니까 그때는 한 번 나오면 1과 2가 나와서 얘를 뒤집어줘야 돼. 여기 뒤가 됐으니까. 근데 이게 두 번 나와버리면은 이제 뭐 이제 조합이 안 만들어지는 거지. 이게 전부 다 앞이 될 수가 없어. 그래서 두 개밖에 안 돼. 자, 그러면 6의 눈이 뭐 요거는 이렇게 한 번 나오는 경우에 이게 1, 2가 나오면 되는 거니까 뭐 경우의 수로 들어갑시다. 1, 2가 무조건 한 번씩만 나오면 되는 거니까 자, 이 상황이면은 6이 한 번 나오고 1이 나오고 2가 나오면 돼요. 뭐 경우의 수는 이제 300톨이야. 그치? 얘를 배열만 하면 되니까 1, 2, 6이 나오든 2, 1, 6이 나오든 6, 1, 2가 나오든 뭐 이런 300톨이야. 6개가 나오죠. 그 다음에 6의 눈이 나오는 횟수가 빵개면 3, 4, 5가 또 나와야 돼. 3, 4, 5가 3, 4, 5가 나오는 것도 이것도 300툴이야. 6개가 나오죠. 6개, 이것도 6개. 자, 이 상황에 대해서 이렇게 나오도록 나오는 확률을 구하시오. 근데 이제 주사위를 이제 1부터 6까지의 숫자가 3번 반복해서 나오는 거니까 전체 경우의 수가 6 곱하기 6 곱하기 6이야. 그래서 요거랑 요거를 2개를 더하면 돼요. 이렇게 전체 경우의 수에다가 6 더하기 6 이렇게 해버리면 됩니다. 그래서 이게 최종적으로 18분의 1 이렇게 나와요. 하여튼 뭐 이게 이제 작년에 나왔던 문제 중에 제일 어려웠던 문제라 잘 풀어내시면 됩니다. 2학년하고는 이제 뭐 관련은 없는데 뭐 딱히 넣을 데가 없어갖고 넣었어요. 자, 이 정도 됐고. 근데 이제 170번은 내가 이걸 비교하려고 넣은 건데 사실은 얘는 이제 방금 전에 한 이런 형태로 풀어야 돼. 요걸로 풀어야 돼. 그래서 요걸 딱 풀고 그다음 어려운 걸 이렇게 다 이제 하려고 한 건데 일단 이거 능력 되는 대로 풀어보세요. 능력 되는 대로 방금 전에 이제 푼 거를 기준으로 했을 때 상당히 많은 것들을 이제 생각을 해야 되고 경우의 수도 한 6개쯤 케이스를 나눠야 되고 계산을 하는 것도 상당히 빡빡합니다. 그래서 평상시에는 이게 이제 제일 어려운 문제 수준이세요. 이거는 이제 뭐 내신할 때 한 번 더 가는 걸로 하고 자 일단 뭐 이론 정리는 뭐 이 정도 하고 문제풀이도